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다른 해와 달리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각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하다 보니까 실제 방문자 수, 즉 강의를 듣는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어진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일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수용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전국의 SOC 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당하는 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적응하는 분들과 대응하는 분들과 전혀 수용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대응하는 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보상금의 산정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상액의 산정은 협약에 의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만약에 수용당할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협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계획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한 협의 보상 이외에 소송, 즉 재판에 의해서 재결에 의할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보상을 할 때는 협의에 의한 경우와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에 협의에 의해서 할 때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바로 보상액의 산정일이 된다는 거고요. 재판에 의해서, 즉 재결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즉 한마디로 산정 시점이 다르죠. 그 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수용 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 시기가 아니라 수용 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재결일이 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상 금액은 흔히들 말하는 시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가로 보상이 가능할까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협의할 당시의 시가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시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적정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을 하되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정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변동률이라든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때는 토지 가격 등이 변동된 때 이를 고려 대상에서 배제시켜 시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금 현재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돼가지고 자, 만약에 지금의 자연녹지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땅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500만 원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개발 전 현 시점의 가격, 자연 녹지의 상태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소유자가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상승한 지가까지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종 일반 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500만 원 할 경우에 500만 원으로 보상을 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으로 보상해주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내용이겠죠.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사업 시행으로 상승한 지가까지 부담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과중한 사업비의 부담은 결국 국민 또는 주민의 부담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시간적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순조롭게 시행되어야 비로소 현재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아직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손실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보상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겠죠. 따라서 그 상승분 개발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상을 시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로 보상을 해 준다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상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핵심을 뜯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